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어제 양시장 개인의 외로운 매수 속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그나마 견조하게 지켜주면서 약보합이었지만 바이오주들의 차익이 눈에 띄게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 낙폭이 조금 더 깊었었죠. 수급도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 코스피 시장 매도로 돌아섰고 기관물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매수 12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주시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작전이 필요할까요?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삼겹살 대신 사료주 살까입니다.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주 상승 투자 작전 함께 세워봅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보험과 투자 모두 좋다라는 삼성화재 종목 리포트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의 고수익 포트, 목재 가격 상승의 성장 기업 지주 강세, 네, 장기 포트 성장 기업 지주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와 함께 든든한 투자 작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내외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 함께 세워보는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은행주 반등세 지속될까라고 꼽아오셨습니다. 이 코로나19와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4대 금융지주가 모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은행주들에 대한 투심이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KB금융, 신한금융이 분기 최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은행주 관련한 작전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앵커님 항상 여쭤볼 때마다 제가 앵커님의 포트에 더 관심이 많죠? 네. 네, 오늘은 성장기업지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선창기업이라고 있는데요. 써낸L이죠. 네, 이 회사가 훨씬 더 MDF나 목재 가격의 변화가 될 때 더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화학과 목재가 더 좋은 유니드가 이번에 실적 발표 잘했습니다. 눌린 목재 이거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 맘대로 앵커님 포트에 훅 들어가 봤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그럼 끝이죠 이제? 아닌가요? 네. 은행주 해야 되겠네, 은행주. 네. 네, 그래서 은행주 관련된 얘기를 드리기 전에 이번에 KB금융 신한지주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내용들 이제 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변화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을 가만 잘 보시게 되면은 분기 실적도 마찬가지고 연간 실적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펼쳐질 텐데 매출은 좀 감소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수익성이 좀 더 늘어나는 모습들로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매출이 준다는 얘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은행주 입장 쪽에서 수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보통 매출과 영업이익이 같이 증가하면서 계속 우상향식의 패턴들이 다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은행주 이렇게 안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가치주 입장 쪽에서 훨씬 더 주가가 더 좋았지 않을까 싶은데 매출에 대한 매출이 더 늘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의 발목을 잡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또 규제죠. 정부의 규제가 또 큰 몫을 한다라고 보여졌을 때 정부 규제는 뭐 예전부터도 있어 왔지만 이번이 더 심하네요. 라고 하게 되면 또 민감한 얘기다 보니까 네, 은행들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규제를 많이 하는 것도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에 맞지 않는 논리가 상당 많은데 더 자세한 얘기는 생략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흐름들이 규제가 되다 보니까 매출 자체가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부정적인 입장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수익성은 지켜야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열일하고 있는 게 구조조정이나 사업의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수익성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살짝 더 늘어나는 모습들이죠. 그런 흐름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어떤 금융지주사 입장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들인데 보통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 즉 예금과 대출의 차이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다 보니까 과거 시점보다는 훨씬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바닥을 찍고 회복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순이자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는 관점 쪽에서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아마 단기간에는 변화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정도에서 멈춰 있다가 추가적인 실질 금리의 변화가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레벨업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벗어난 이 순이자 마진과 함께 실적은 이제 그나마 좀 수익성 중심으로 회복이 된다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금융지주, 특히 국내 은행주는 그냥 단순하게 은행으로 상장된 게 아니라 지금 금융지주 형태로 거의 다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은행의 매출 비중과 그리고 또 추가적인 금융지주라고 하게 되면 보험이나 그리고 또 이어지고 있는 증권 이런 여러 가지 캐피탈 회사들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다 총합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은행이 지금까지 금융지주사에서 끌어왔던 수익의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70%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은행에 대한 역할, 특히 정부 규제가 자꾸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맞춰가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 쪽을 좀 줄이고 게다가 상대적인 증권이나 그리고 또 보험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나머지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창출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했었을 때 금융지주 입장 쪽으로는 실적은 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들보다는 좀 더 확장세로 나가고 있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그나마 그래도 영업이익은 꽤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전체적으로 은행주가 보여주고 있는 저평가 구간이 다시 부각은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가치 투자를 하는 입장 쪽에서 딱 사기 좋은 대표적인 섹터인데 그렇다고 은행주를 지금 사서 만약에 오늘 사서 일주일 뒤에 한 10% 이상 먹고 수익을 내고 팔고 하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거운 은행주를 사느니 차라리 나는 딴 데서 가서 사겠어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바뀐 측면들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투자를 해서 지금 쌀 때 사서 좀 기다려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타이밍과 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PER 5배, 그리고 PBR 0.5배, 그리고 배당 수익률 3%에서 5%대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일단 놓치지 않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은 좀 더 길게 보자 관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대표적인 섹터고요. 또나 어제 같은 경우도 지방은행주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행주를 너무 무시하지 말자라는 관점 쪽에서 지방은행주에 대한 저평가는 조금 더 은행주에 대한 여력이 찾아오게 되면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의 무게를 돌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카카오뱅크가 IPO가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한 6월, 7월 달 이어지게 되면서 아마 이를 본 은행권들은 또 하나의 카카오뱅크 모델을 찾으려고 인터넷 뱅크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금융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쏟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변화 요인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중기적인 시각 쪽에서 여전히 비중 확대 가능하다라는 의견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특화된 금융 쪽이죠. 지금 리드코프라고 하는 대부업체들 같은 경우도 한 단계 또 레벨업을 시도했다가 지금은 또 조정권이 들어오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독보적인 특히 대부업체들이 이제 최고 법정 비율의 상한선인 이자를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제 20%대죠. 이제 살 회사만 삽니다. 그래서 덩치가 좀 있는 이런 회사들이 좀 더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차별성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금융주 중에서 삼성카드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카드의 사용 비율이 회복되면서 나오는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은행주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저평가와 배당 수익의 매력이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방 은행주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또 은행 금융섹터 안에서 관심주들 꼽아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함께 확인해 볼 두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삼겹살 대신 사료주 살까라고 꼽아오셨습니다. 최근 또 밀이나 옥수수 같은 이런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겹살 대신 사료주를 사야 하나 관련해서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앵커님 삼겹살 좋아하시죠? 그럼요. 네, 저는 안 좋아합니다. 라고 할 줄 아셨죠? 예, 삼겹살 좋아하고요. 네. 근데 그냥 삼겹살 잘 못 먹습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야 삼겹살이 좋긴 한데, 삼겹살이 비싸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쌀 때 먹어두자라는 관점으로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농수산물 TV가 아니죠, 저희는요. 네. 근데, 지금 사료주가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달러가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90.80, 91대 밑으로 나오고 있고요. 달러가 이렇게 약한 구간이 나오게 되면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갑니다. 대표적으로 동도 7년 지금 전국점을 거의 돌파하는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지금 옥수수 같은 곡물 가격들도 옥수수 대도 마찬가지죠. 한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런 곡물 가격들이 강세를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무엇보다 이를 어떤 원료를 해서 여러 가지 가공하는 대표적인 음식료 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 음식료 업체 쪽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고 게다가 지금 환율도 아직 뭐 뚜렷하게 원화 강세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수입하는 입장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음식료 업체가 그 원자재 가격들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겠어요 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난 1월 달부터 조금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보다 더 올라가기 시작하죠. 어떤 이런 흐름들이 더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그에 맞춰서 가격들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올리는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마진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비용들을 반영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약간 자신감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그런 회사를 봤을 때 농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따른 수혜와 여러 가지 또 기대감을 한 몸에 받으면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상승세 얘기가 안 나왔었죠. 그런 쪽에서 해외 쪽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올해는 아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을 즉각 반영 못해서 이어지는 수익성의 압박들 생각하게 되면 올해 음식료 업체는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만약에 음식료 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업체별 대응 쪽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지금 이제 성수기 시즌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오는 이제 음료라든가 주류 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수기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이를 충분히 실적을 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격 인상 요인들이 확인된 업체들 쪽으로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이트 진로보다는 이번에는 개인적으로는 롯데칠성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에서 변화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국수순장 같은 경우도 체질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한때 막걸리 이제 열풍 불다가 또 꺾이다 보니까 국수순장도 힘들었다가 어느 정도 또 다시 체질 개선을 하면서 지난 실적 흐름들을 보여줬던 거 생각하게 되면 괜찮고요. 또 동원 F&B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살짝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HMR 관련돼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브랜드 이쪽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참치 브랜드부터 있겠지만 이런 쪽도 생각해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에 걸맞는 업체별로 대응하는 게 더 훨씬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무슨 얘기하다가 또 음식료 업체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이런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료 가격도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더 중요한 거는 육류 가격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또 앞으로 또 이제 벌어지고 있는 뭐 또 아프리카 두절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대한 우려감도 있겠지만은 양동 가격이나 육개 가격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료 가격도 육류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보조를 맞추면서 가격을 인상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즉각적으로 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다라고 하는 쪽에서 사료주에 대한 실적 흐름들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곡물 가격 추이를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곡물 가격 추이를 지켜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달러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달러가 약세로 갔었을 때 또 하나의 나올 수 있는 수혜적인 섹터 쪽에 대한 변화를 생각해 보시고요. 아마 비중들을 좀 더 어떤 그 흐름을 맞춰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특히 관련된 뭐 팜스토리나 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이지바이오가 가장 탑픽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곡물 가격 추이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또 달러 흐름도 체크하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 안에서는 탑픽 종목 이지바이오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침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장과 관련된 쪽을 살펴봤을 때 오늘도 일단 실적 발표 관련된 쪽을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중요한 실적 발표 관련된 종목들 많습니다. 삼성전기부터 삼성물산, 네. 나래가 들려가지고요. 네. 네, 지금 잠시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사료주에 관한 전망들 그리고 은행주에 대한 전망들 함께 짚어주셨고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작전 다시 전해주시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실적 발표와 관련된 종목들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그룹주들 오늘 실적 발표가 많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 실적 흐름들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흐름들도 좀 더 체크를 하면서 지금 실적의 기대감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들 확인해 보면서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에 대한 확장세와 실적 부분들에 대한 동향들 오늘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지금 실적 발표, 기업들 실적 발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좀 주시해서 시장 대응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신가요? 네, 예. 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각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라고 증권가 리포트들 하나씩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함께하는 날이죠.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리포트 이야기 나눠볼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삼성화재입니다. 보험과 투자 모두 좋다라는 제목의 긍정적인 리포트인데요. 자, 이번 주 보험업종 리포트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일장에는 지금 구간에 좀 매수를 해봐도 좋을 만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볼까요? 네, 삼성화재 그리고 스튜디오에 나와서 매수를 해도 좋을 만한 기업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더군다나 이제 삼성생명, 어제에 이어서 삼성화재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짧게 대응을 해보실 분들은 유심 있게 보시고 올해 1년 총 지켜보셨다가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꼭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재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4월 22일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보험과 투자 모두 좋다라는 헤드라인을 꼽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6만 원을 또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은 산업과 시장을 조금 보시고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보시고 미래를 이끌 만한 모멘텀이나
현 구간의 이슈 또는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탑다운 방식으로 살펴보신다면 시장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FOMC가 앞으로 다가와 있고 국내는 5월 공매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들을 감안하고 5월 시장을 조금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완연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서도 이러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200을 넘어서고 안착한 분위기인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이 재미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포트폴리오나 기업에 대한 선정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매력적이지 않거나 건강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기업 매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바로 주식이 재미없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삼성생명은 말 그대로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생명보험이고요. 그 삼성화재는 손해보험 쪽으로 편입이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삼성화재의 사업 내용을 조금 먼저 말씀드려보면 국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가 큰 삼성그룹에 속해 있는 보험사, 손해보험사입니다. 540여 개의 지점과 2만여 명에 달하는 전속 설계사 그리고 판매 조직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또 한 가지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한다면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니카 다이렉트. 온라인 직판 채널 중에서는 매출액 규모가 국내 1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보험만 하느냐? 일반 보험, 장기 보험, 자동차 보험 이런 것도 있지만 아파트 담보대출 그리고 보험 계약 담보대출, 신용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취한 보험료를 가지고 가만히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운용 수익을 또 내고 있는데 그 유가증권 운용액을 보면 18년도에는 총 기말 잔액이 3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19년도에는 5조 2,500억, 그리고 20년도 기말 잔액으로는 7조 4,400억 원을 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도 하고 그리고 운용 수익률도 내고 있구나라는 포인트를 살펴보시면 좋겠고 삼성화재도 3조 원대부터 7조 원대까지 매년 성장폭이 40~50%에 이르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기 실적 리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프리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별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에는 약 기존 순이익이 4,067억 원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직전 동기 대비 195% 이상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48% 이상 성장한다라는 전망,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시장 추정치를 보면 컨센서스죠. 3,465억 원으로 1분기에 추정되고 있는 부분들 이상으로 17.4% 이상 상회할 전망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실적 시즌을 본다 해도 시장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모두 다 실적은 좋게 나올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에 그치지 않고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이 시간 외에서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에 그친 기업들을 봤을 때에는 시간 외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5월부터 발표되는 확정 실적 발표에서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내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다면 수익 극대화를 노려보시자라는 부분, 이 부분에서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호조의 원인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특별 배당이 첫 번째로 꼽힐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식 매각 차익도 약 380억 원 이상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 업종을 말씀드릴 때 꾸준하게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그리고 사업비 감소 효과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했을 때에 1분기 실적 시장 추정치 17%를 넘기는 좋은 서프라이즈한 어닝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 영업 손실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880억 원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410억 원이었는데 올해 이것보다 1,531억 원이 개선된 880억 원 적자를 기록한다. 그래도
1분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진 수치다라는 부분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한번 짚고 자세하게 짚어보면요. 81.3%의 손해율이 나타내지고 있는데요. 직전 분기 대비는 6.6%포인트 하락한 거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5%포인트 하락한 기록입니다. 가결산 손해율이 1분기 80.1%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1월은 82.4%, 2월은 80.6%, 3월은 77.5%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자동차 운행이 적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고 발생 빈도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19 여파,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시 다시 한번 4차 팬데믹인가 하는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신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가격리자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에 연동돼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 손해율은 편편한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장성 보험을 한번 보면 질적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보험 매출에 있어서는 조금 감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평이한 수준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21% 정도 하락한 부분인데 인보험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사업비도 줄어들었다. 사업비는 약 325억 원 정도 개선이 됐다. 그래서 인보험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사업비도 줄어들어서 지출된 금액이 일부 상쇄되었다라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이제 26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6만 원에 대한 부분들 삼성전자 특별 배당이 다시 나오고 있고요. 1조 원대의 연간 이익이 다시 한번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 전망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주주들과 함께 주주 환원 정책도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리포트가 콕 집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이익 증가율 39.8%로 커버리지하는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치다라는 부분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2018년도 주당 배당금이 11,500원 정도였는데요. 이 부분을 올해는 갱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화재 분기 실적을 요약해보면 당기 순이익 측면에서 약 QOQ 기준으로는 194% 이상, 그리고 YOY 기준으로는 147% 이상 성장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손해율 측면으로 보면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20년도 1분기 기준부터인데요. 1분기에는 86.3%, 2분기에는 82%, 3분기 85%로 증가하고 4분기까지도 다시 87%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21년도 1분기에는 81.3%로 지금 5분기 중에 가장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4차 팬데믹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이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화재에 대한 미래 먹거리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가 20년도에 사실 카카오페이와 함께 온라인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는 보도들이 실제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기대감도 있었지만 양사의 의견 차이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상세하고 이 디지털 손보사에 대한 부분들 놓칠 수 없는 핀테크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몰라도 중국의 텐센트와 함께 조인트 벤처 설립 중국 온라인 보험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지만 중국 시장 진출 이 부분은 사실상 호재로 반영이 될 거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 이제 중국과의 조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로나 팬데믹이 조금 잦아들면 한국을 방문하겠다라는 부분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진척이 가시화될 때에는 한 번 더 주가의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될 포인트다라고 하나 짚어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애니카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판매
1위, 국내 매출 비중 중에서는 규모 1위다라는 부분에서는 핀테크, 그리고 비대면 활성화, 온라인 보험 이쪽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기술적 분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의 차트를 길게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닥선을 한번 그어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단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15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바닥선을 한번 그어보면 이러한 세 개의 라인이 조금 평행하게, 그리고 그 간격도 일정하게 조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최근 차트를 열어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박스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스권 하단을 본다라고 한다면 17만 원 이하에서 일부 조정, 그리고 다시 반등, 바닥 라인을 조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16만 5천 원 지지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약 21만 원 권역이 상단 되돌림 자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되돌림 자리가 다시 한번 21만 원 권역이 될지, 아니면 추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지를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지 않고요. 1분기 실적은 약 5월 12일경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 21만 원 가격대에는 여전히 도달 가능한 범위다라고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 6개월 텀으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상승과 하락에서 다시 한번 이 상승 포인트까지 보유자 관점에서는 도전해 볼 만한 21만 원 권역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영업이익이 약 1조 4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평균 주가는 약 27만 원 권역이었는데요. 27만 원은 이 정도 권역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21년도 총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까지도 가장 최높은 그러한 전망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정 주가 27만 원 다시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인데요. 현 구간에 박스권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21만 원 권역대에 대한 돌파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모두 다 고개가 끄덕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상 27만 원이 올해 총 적정 주가다라는 포인트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그 구간을 쉬지 않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물음표를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등락이 있고 지금 4월 말 5월을 지나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1월, 3월까지 올해 총 수익률, 확정 영업이익이 발표되는 그 시점까지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주가는 쉬지 않고 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내려왔다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시장은 등락이 있고 그 가운데에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메모를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화재의 차트는 박스권을 잘 그려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과연 되돌림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오버슈팅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놨다가 되돌림 자리, 17만 원 권역대와 가장 가까운 가격대가 나오면 매수를 하고, 매수를 했다면 적정 주가 27만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 3월까지 한번 들고 가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삼성화재에 대한 대응 전략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유자 영역에서는 추세 상단, 최근의 박스권 상단인 21만 원 권역까지는 도전해볼 만한 그러한 가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꼭 메모를 해두셨다가 박스권 하단 권역이죠. 17만 5천 원이나 17만 원과 가장 가까운 권역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나 한번 기다려보시는 전략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올해 총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가량이다. 그러면 2018년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원일 때에 약 27만 원 정도에서 횡보 구간들이 좀 나왔구나라는 부분들을 한번 감안해 보신다면 한번 매수를 했다면 수익률 극대화를 향해서 적어도 27만 원까지는 도전해보자라는 두 가지 전략으로 한번 리포트와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를 한번 잘 기억해 보셨다가
보유자분들의 대응과 신규 접근 가능한 구간 두 가지로 나눠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올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 기업, 삼성화재 한번 기억해 봐야 되겠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리포트와 그리고 영상, 클립 영상까지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이번 주에는 보험 업종에 관한 논의들 함께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 보유자분들도 힘내보시고요. 신규 접근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한번 추세 하단까지 참아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화재 종목 리포트 같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특별 배당으로 인한 수익성, 그리고 자동차 보험 손해율 감소, 또 인보험 매출이 줄었지만 사업 함께 줄었다는 점 등이 이제 이익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앞으로 중국 시장 진출도 함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지금 권 형성하고 있는데 하단부 17만 원 아래, 그리고 상단 21만 원 이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단부 21만 원에는 단기적인 목표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략 함께 드렸고요. 혹시나 또 신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박스권 하단부에 도달했을 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해보자 라는 전략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의 포트폴리오를 채워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은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단기 포트, 장기 포트 하나씩 잘 채워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운용 방법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네, 김성의 고수익 포트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내가 단기 투자용인지 장기 투자용인지 투자 성향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 소액으로 빠른 수익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와 함께 단기 포트 활용해 보시고요. 조금 더 길게 높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 포트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고수익을 향한 이주현 전문위원의 작전, 각자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잘 선택해서 종목별로 저희와 함께 목표 수익률 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단기 포트입니다. 4월 5일 편입했던 보성파워텍 목표가를 달성하고 15%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LG전자 3%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광명전기 0.19% 소폭의 손실 구간입니다. 네, 4월 27일 편입한 보령제약 0.4%가량 수익률 내면서 단기 포트 총 누적 수익률 18%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기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하시죠. 네, 4월 7일 편입했던 성창기업지주 지금 32%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목표가 터치했고요. IS동서가 16% 기록하면서 총 누적 수익률 40%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장단기 종목들 다 잘 꾸려가고 있는데 4월 7일 장기 포트에 담았던 종목입니다. 성창기업지주가 어제장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종가 기준으로는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목표가 아래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장중에 목표가 터치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상하게 단기 종목이 좀 더 수익이 좋아야 되는데 장기 포트에 담은 종목들이 더 강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성창기업 지주 같은 경우 어저께 갑자기 급등세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미국에서 목재 가격이 약 3배 정도 폭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뭐 원자재 가격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각국에서 재정 정책을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이 풀린 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뭐 상품 가격이 다 오른다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경기도 좋고 2006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금융 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미국의 그 주택 경기가 최고의 호황기였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의 수치 이상으로 이 굉장히 호황기를 맞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목재 가격이 좀 많이 오른 모습이고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목조 건물들이 좀 꽤나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가격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가격도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성장기업 지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룻바닥을 만드는 회사고요. 자회사들 이제 목재를 가지고 압축을 통해서 이제 또 새롭게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조림 산업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 실적이 월요일 이제 아침에 이제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테슬라 실적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부분이 뭐냐 하면 뭐 거기서 뭐 자동차 판매보다 비트코인 이제 처분한 거랑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때문에 어닝이 나왔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탄소 배출권이 실질적으로 기업 영업이익에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 관련 섹터들도 우리가 유심히 좀 잘 지켜봐야 되는데 성장기업 지주가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건설 경기 살아나고 있는 부분과 함께 성장기업 지주의 그 건자재 관련된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산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림 산업으로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목재 가격이 폭등했다라는 부분이 주가의 트리거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주가 흐름 뭐 상승 추세대 이렇게 이제 그어보게 될 때 아직 뭐 저항까지는 안 왔지만 최근에 이제 상승하던 그러한 트렌드 상단을 지금 돌파를 해내는 뭐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거래량이 나왔다고 해서 중장기 종목 뭐 여기서 끝낼 건 아니고요. 우리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외를 시키겠지만 보유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 고수익 포트를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 어저께 급등할 때 매수만 안 하셨다고 하면 아마 다 수익권이실 거예요. 그분들께서는 너무 단기적으로 보실 필요 없이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윗골이 달렸던 이 고점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시면 이러한 이제 매물대들이 굉장히 많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목표가가 3,000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구간을 이제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가가 죽는 게 아니라 추세 하단까지 조정이 나올 시는 다시 한번 제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을 이제 공략할 때 제가 2,500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가격대 위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대단한 시세가 이렇게 나왔던 적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세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 그러니까 이제 급등이 나올 때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음봉으로 내려올 때마다 저점으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더 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시간 외에서 한 2% 정도 올랐는데요. 이 목재 가격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탄소 배출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하셔가지고 성장기업 지주 여전히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나. 그러니까 목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뭐 수혜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2천억이 안 돼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실적은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고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목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PBR로 봤을 때 뭐 자본이 한 5,300억 되기 때문에 뭐 거의 반토막 수준이 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건설 경기 괜찮아지면 분명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강송을 뭐 그루당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금강송을
엄청나게 지금 조림을 하고 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사업을 그렇게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탄소 배출권과 목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혜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키포인트로 보시고 종목 지속적으로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홀딩하는 전략, 일부 급등 나올 때 수익을 좀 챙겨놓고 다시 조정 나올 때 담는 그런 플레이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급등 나올 때는 조금 챙겨뒀다가 일부는 목표가까지는 좀 더 끌고 가신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가 3,000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2차 목표가 저는 요 신고가를 좀 넘어서는 위치까지 좀 봤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 정도 상승에 약간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목표가 4,000원을 2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좀 긴 관점으로 한 4,000원까지는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기업 지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저평가 매력 여전하다라는 전략 세워드렸고요. 지금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다시 음봉으로 조금 밀릴 때 조정받을 때 진입 유효하다라는 전략 함께 세워드렸습니다. 2차 목표가 4,000원으로 상향 조정해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장기 포트에 들어갈 종목 하나 들고 나오셨네요.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중장기 포트에 또 하나 편입을 할 종목인데 이 종목은 지금 포트에 있었던 성창기업이나 IS 동서처럼 그렇게 강하게 가진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좀 잔잔한 흐름으로 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종목은 이제 광주 신세계라는 종목이고요. 신세계, 광주 신세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광주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겠죠. 그럼 이 종목 백화점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유통 백화점 관련주인데요. 왜 갑자기는 아니죠. 중장기 포트니까, 저평가되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이 종목의 포인트를 설명드리면 일단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다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아시죠? 이 부회장의 지분이 52.8%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 주주입니다. 거기다 이제 신세계가 지분 한 10%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한 60% 정도의 이 최대 주주의 지분으로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백화점 관련주들 많은데 이 종목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백화점입니다. 사실 이 재무제표를 보고 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만 가지고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든지 상승 모멘텀을 받는다든지 그러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종목의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려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을 쭉 봤을 때요. 2019년도에 한 39% 그리고 2020년도에 30%.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 지금 봤을 때거든요. 분기별로 봤을 때 거의 30%를 계속 넘어서는 그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대단한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정도의 이제 30%대의 영업이익률은 보통 이제 게임 회사들이라든지 IT 회사 보통 이런 기업,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이게 일시적으로 올라온 거라면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겠지만, 2016년도에 26%, 그리고 2017년도에 39%, 2018년도에 37%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있었던 2020년도에 35%라는 이런 엄청난 영업이익률,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백화점들 대부분 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본이
약 7천억 정도가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 2,700억.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한 반토막 이하로 지금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저 PBR 관련주의 영업이익이 무려 계속 500억대를 이렇게 내던 회사입니다. 그러면 실적만 대비해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인데, 코로나19가 터진 시점에 굉장히 이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오프라인 유통 관련된 업체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480억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올해도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영업이익률을 계속 발성을 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서는 굉장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주 신세계 주가 바닥권에서는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이 긴 관점으로 보신다면 바닥권에서 이제 살짝 머리를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중장기 포트에 딱 담아두기 괜찮은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여러분들이 잡아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리면 내릴수록 싼 가격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25만 원 정도 1차적으로 잡고 가겠고요. 손절가는 14만 9천 원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기 포트에 담아볼 종목은 광주 신세계였습니다. 일단 30%가 넘는 분기 이익률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할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도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오늘 시초가에 공략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가 25만 원, 손절가 14만 9천 원 설정해 드렸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든든하게 투자 작전 함께 세워봤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20여 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이 작전 가지고 실전 매매로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 여기까지고요.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